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오늘 남북국 시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고대 고려 백제 신라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교재 230쪽 역시 심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국 시대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남북 시대의 정치, 우선 통일신라부터 한번 가볼게요. 통일신라. 왕권 전제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집사부 시중의 권한, 나중에 이제 뭐 이름을 중시로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얘네들의 권한을 지위를 상승시켰다라는 거고 13부를 두었습니다. 위화부가 이제 이부, 조부, 창부, 창부가 호부죠. 예부, 병부, 좌우, 이방부, 형부, 예작부, 공부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전제도와 비슷하다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관청들 이름을 다 외우시는 필요는 없고 육전제도가 바로 뭐예요? 2호의 병영공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찰기구인 사정부를 두었고요. 신문학대에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을 두었다라는 거 통일신라. 자, 민족 융합 정책으로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구려와 백제 관리를 흡수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왕족인 안승을 보덕국의 국왕으로 임명을 했죠. 이렇게 했던 것은 이제 신라가 뭐 하려고 나당 전쟁에서 당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고구려의 어떤 유민들을 적극 흡수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덕국계는 최고 진골이고 진골 줬다는 거죠. 보덕국계는. 그다음에 고구려계는 오두품, 백제계는 고구려계는 육두품, 백제계는 오두품.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이 품계를 주는 것이 차별을 두었습니다. 자, 고구려, 차별을 주었고, 구서당 편성 보겠습니다. 구서당, 중앙군인 구서당, 민족융합책으로 중앙군대입니다. 중앙군대, 구서당을 주었는데, 구성인으로는 여기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 보덕, 말갈. 그 보덕은 이제 뭐 고구려인들이니까 어찌됐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말갈입니다. 명칭으로는 고구려, 황금서당, 백제, 백금, 청금, 신라, 녹금, 자금, 비금, 보덕, 적금, 벽금, 흑금, 말갈이 이제 흑금서당 이렇게 구서당을 편성을 했다라는 거고 서당은 이제 군대의 단위입니다. 단위.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뭐 중대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 지방행정 보겠습니다. 신라의 지방행정은 구주 오소경이에요. 원래 이제 뭐였어요? 얘네들이 육부 오주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주가 이제 4개 늘어난 거죠. 자, 구주는 장관을 총관이라고 했고 나중에 도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도독으로 바뀌었고 군에는 태수, 현은 현령. 이건 앞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소경 제도를 두었었죠. 오소경 왜 두었죠? 신라의 금성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북원경, 중원경, 성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렇게 중요한 요지에다가 특수 행정구역인 오소경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세력가를 서울에 잡아두는 서울 금성에 잡아두는 상수리 제도 이른바 일명 뭐죠? 인질 제도죠. 이 상수리 제도가 고려시대 때로 가면서 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기인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자, 군대는 중앙군은 구서당, 지방군은 십정, 십정인데 이 정은 한 주에 이 주 여기 한주, 삭주, 명주 이렇게 주가 있잖아요. 한 개의 주에 원래 한 개의 주에는 한 개의 정을 배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이 하나 남죠. 제일 넓은 여기 한주라고 하는 여기에 2개의 정을 배치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서 8세기 후반 가면서 이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식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관청과 행정구역의 어떤 구역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개칭을 했다.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그냥 흘려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직은 뭐 여러분들 잘 아듯이 진골이 다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발해로 들어가 볼게요. 발해의 중앙정치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모방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원래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에요. 그래서 중서성이 최고위의 기구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는 6개의 부서 2호위의 병영공
이거 이제 육전제도죠. 그 6개의 부서를 관장하는 상수성을 두었어요. 이게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입니다. 자, 그런데 모방을 했으나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독자적 운영을 했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제가 그림 보면서 볼게요. 그 이유는 일단 이름을 달리 했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안 하고 고려는 이름도 똑같이 했어요. 중서문화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인데 육부를 관장하는 정당성 얘가 최고기구예요. 최고기구. 얘가 최고기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육부가 2호의 병영공인데 충인이 지혜신. 그러니까 유교식 이름을 선택을 했죠. 유교식. 충인이 지혜신. 그러면서 유교식 이름을 했는데 이렇게 충인이 해가지고 좌사정이 다스리고 지혜신, 우사정이 이렇게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훨씬 더 이게 효율적인 제도예요. 육부에서 일했던 것을 바로 최고기구인 정당성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중국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수성을 거쳐서 중서성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왕에게 가는데 그 단계를 줄여버린 거죠. 그리고 하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3개씩 나눴다라는 거죠. 어사대 역할을 담당하는 중정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적을 관리하는 문적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지방행정제도는 발해의 최고 전성기 때 임금 누구죠? 선종이었죠. 선왕이죠. 선종이 아니라 선왕이에요. 선왕. 예, 선종 끽 선왕으로 고치세요.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선왕입니다. 지방행정제도는 선왕이었죠. 이때 정비가 되는데 최고 잘 나갈 때 요때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자, 5경 15부 62주예요. 자, 중요한 도시와 같은 거 수도의 역할을 하는 상경, 중경, 동경, 서경, 남경, 5경, 15부 지역의 요지, 15부에는 도독을 파견합니다. 자, 62주 주 지방행정구역이죠. 자사를 파견하고요. 그 아래 현에는 현승, 촌락은 촌장이 다스리는데 이 촌장이 다스리는 건 신라랑 똑같아요. 거의 그 매일 말단구역의 촌장은 발해 같은 경우 구성인이 누구예요? 말가린들이죠. 그래서 말가린들이 알아서 다스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군사제도는 중앙군 10일을 두었고 1위당 대장군과 장군이 통솔하게끔 했다. 지방군은 촌락단위의 농병 일치부대다. 독립부대가 또 있는데 요충지에 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발해의 넓은 영토를 보겠습니다. 이 경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5경, 상경, 동경, 중경, 서경, 남경. 네, 이렇게 5경제도를 두었다. 그래서 5경 15부 여기다 적게요. 5경 15부 62주. 신라는 통일해 가지고 몇 개의 주였습니까? 몇 개의 주였어요? 9주 5서경이죠. 9주 5서경이죠. 9주죠. 5경 15부 62주. 62주와 9주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발해 영토가 얼마나 넓었음을 여기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게 발해의 통치 제도였고,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줬던 그 표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거 꼭 잘 알아두세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지방에 뭐 주에는 누굴 파견하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화적인 내용이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요것도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관등은 원래 10관등인데 14관등까지 이제 나가는데 이런 명칭들 알아주셔야 돼요. 형사자. 10관등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요. 형사자. 그 다음에 백제는 16관등이고 무슨 솔자 쓰고 덕자 쓴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물에 나오는 명칭을 가지고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감 잡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알으셔야 돼요. 신라 같은 경우는 뭐 찬자, 남아 많이 쓰죠. 통일신라는 뭐 똑같고요. 중앙관제 보겠습니다. 뭐 내평, 외평, 주부, 육자평 62부, 병부 등 10부, 집사부 등 14부.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것들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명칭, 관등의 명칭 꼭 알아두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신라 같은 경우 통일하고 나서 6부 5주
통일 전에 육부 5주 2소경 제도였죠. 근데 통일하고 나서 9주 5소경 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9주 5소경 제도. 자, 그다음에 지방 수령들. 지방 수령을 우리가 지방 장관을 욕살. 그다음에 방령에서 군장으로, 그다음에 신라는 군주. 그다음에 통일하고 나서 총관에서 도독으로. 그다음에 여긴 도독 똑같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명칭들. 자, 특수행정구역 고구려는 이제 삼경제를 두었고, 삼경이 국내성, 평양성, 항성입니다. 항성. 예. 항성이 아니라 항. 오타가 났어요. 항성. 재령지방에 있는. 그다음에 22담로 웅진시대에 누가? 무령왕이 22담로를 두었다. 그다음에 이소경 제도는 여기 나와 있는 동원경, 중원경, 그다음에 오소경에 사신을 파견했다라는 거. 오소경 제도 다 아시죠? 서원경, 중원경, 남원경, 금강경 이것들. 그다음에 군대는 대모달과 말객이라는 그런 장군 같은 사람이 지휘를 하게 했고요. 지방은 이제 방령, 군장 얘네들이 했고, 그다음에 신라는 서당, 육정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서당이 통일하고 나서 구서당. 그다음에 육정은 십정으로 됐죠. 자, 귀족회의는 제가회의, 정삼회의, 화백회의. 예, 똑같아요. 화백회의. 그다음에 이제 최고회의는 발해 같은 경우에는 누굽니까? 정당성이었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 쳐놓은 거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어떤 보도 듣도 못하는 그런 사료가 나와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북국 시대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의 통치 제도에 대해서 또 힘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